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영어 가르치는 강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세 번째 타임이라서 어머님들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제가 최대한 빨리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전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어머님이 좋은 날씨에 와주신 만큼 최대한 의미 있는 시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저에 대한 소개부터 간단하게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 보시는 이렇게 생긴 자료 있거든요. 요거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우선은 저는 이제 분당 시대인재 분당 대천학원에서 수업을 가르치고 있고요. 이제 분당에서 학생들과 좋은 호흡을 가지고 수업을 하다가 이제 시대인재 재종까지 간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것만으로는 이제 제가 좀 여기 어필하는 자리다 보니까 원래 제가 제 입으로 이런 얘기 하는 거를 막 엄청나게 즐겨 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조교팀에서 강력하게 이런 얘기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다음 페이지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보시면 작년 수능에 이제 1등급 비율이 한 3.1% 정도 나왔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작년 수능에서 100점 맞은 친구, 하나 틀린 친구, 그리고 2개 틀린 친구, 그리고 교육청 평가원 통틀어서 처음으로 1등급 받은 친구, 이런 친구들이 수강했던 선생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님들 보시는 자료에는 좀 더 있긴 한데요. 그거는 나중에 한번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이제 다른 분들이랑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어머님들이 이거 자료 집에 가서 안 읽어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 되게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크게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고3 6월 모의평가를 봤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수능 기조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향후 학습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 이제 어떻게 가르칠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어머님들이 다 수능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수능 영어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국수만 관심 있으신 건 아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조 자체를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언론이나 이런 데서 수능 영어가 쉽게 나온다고 하나요? 아니면 어렵게 나온다고 하나요? 어려워졌다라고 지금 알고 계시죠? 근데 그 전까지는 쉽게 출제하겠다라는 게 기조였어요. 평가원장님도 이제 작년에 이제 3.1% 나온 것 때문에 교체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적정 난이도를 안정적으로 출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육모를 보고 났을 때 이게 이제 아이들 정답률표예요. 제가 이거를 미리 계산해 왔습니다. 혹시 틀릴까봐. 보는 방식은요. 보통 기준점을 30%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하대로 갈수록 이제 누구라도 틀릴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0%대 정도만 나와도 잘하는 친구도 까딱 잘못하면 틀릴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맞거든요. 근데 지금 30%대 문제가 9개나 나왔습니다. 얘를 다 더하면요 23점이거든요. 그러면 23점이면 이거 마이너스 되면 몇 등급 나오죠? 만약에 다 틀렸다 치면 3등급이죠. 만약에 왼쪽만 한번 봐보실게요. 20%대 문제가 4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4개 다 합치면 3, 2, 2, 3이죠. 그러면 10점이죠. 그럼 이거는 1등급 바로 턱걸이까지 오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뭐 10%는 말할 것도 없고요. 20% 정도만 돼도 이것도 상위권 친구들도 자주 틀린다라는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시험을 볼 때 1등급 변별력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1등급 비율이 굉장히 많이 줄고요.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2등급, 3등급의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최근에 쉬운 기조 안정적으로 출제하겠다 이거는 5등급, 6등급, 4등급 정도를 많이 없애겠다의 느낌이지 1, 2등급의 변별력은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다음 표도 준비해 왔는데요. 이게 이제 작년이랑 올해인데 올해 6월은 아직 발표는 안 났잖아요. 작년 6월에 19.1% 1등급이 나왔어요. 이때 제가 이제 분당 대찬 그리고 분당 시대에서 단과를 하거든요. 근데 고3 단과 반에 거의 축제였습니다. 반 평균이 막 91 이랬어요. 그래서 애들이 막 찾아오면은 선생님 죄송해요 이래서 2등급 나왔나 3등급 나왔나 이렇게 하고 딱 들어보면은 2개 틀렸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점을 못 받아서 죄송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시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많이 떠났어요. 어떻게 떠났냐면 영어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어 수학 하겠습니다. 이러고 떠났어요. 근데 그리고 나니까 4.5%가 나왔어요. 9월에. 그래서 이 친구들이 회귀합니다. 선생님 아직은 일렀나 봐요. 이러고 회귀를 했는데 이게 재종반에서도 애들이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능을 보니까 사실상 어머님 9월이랑 수능 사이에는 10월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를 조금 잘못 보낸 친구들이 여기서 만회를 했냐 못했냐가 되게 변수였던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수능 때 3.1% 정도가 나왔습니다.
요번에 육모는 어머님들이 이제 뭐 찾아보셨으면 이제 아실 수도 있는데 아까 전에 표는 보셨잖아요. 정답률 표를. 요번에 육모는 3에서 한 4%대 정도를 예상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서 저는 보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4에서 뿔마 1%라고 안정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긴 하는데 4%대 초반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학습에 관한 건데요. 보통 난이도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상담을 할 때. 저도 이제 고3반 친구들 그리고 재종반 친구들에 대한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끝나고 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단어는 아는데 해석이 안 된다. 그리고 해석은 되는데 이해가 안 간다. 해설지를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우리 친구들이 한국식 영어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머님들 이 출제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우리나라 사람이 글을 쓰는 게 아닙니다. 외국에 굉장히 유명하신 학자나 이런 분들이 책을 쓰시면 그 책의 일부를 발췌해 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한국식 영어 이상한 게 아니라 외국인이 쓴 글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거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감으로 문제를 푸는 것 같다. 다 이해했는데 선지를 잘못 봐서 틀렸다. 이러면서 되게 아쉬워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상은 그냥 이해를 못하고 푼 것입니다. 보통 우리 친구들의 이제 문제점이 한 요 정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는 방식으로 올해 여름방학을 기간을 좀 보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완하려면 제가 파트 1이랑 파트 2로 좀 나눠봤어요. 근데 파트 1은 텍스트를 정확히 읽고 이해하는 법, 그리고 추상적 긴 문장 처리하는 법, 읽은 것을 바탕으로 선지 고르는 법이에요. 이게 간단하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텍스트를 정확히 읽고 이해한다가 어떤 느낌이냐면 보통 단어를 나열해서 그냥 암기한 것을 단어 뜻을 계속 나열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를 수동적인 독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글에서 무엇을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파악하면서 읽는 훈련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훈련이 돼서 고3을 간 친구 그리고 그 훈련이 안 되고 고3을 간 친구 갭이 되게 벌어질 수 있는 게 고3 동안에 그 훈련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는 최근에 추상성은 좀 떨어졌다라고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여전히 추상적이라고 느끼거든요. 지문을. 그리고 긴 문장이 나왔을 때 그 긴 문장을 읽다 보면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러면서 단어 뜻만 나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상적이거나 긴 문장이 나왔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하냐 그거에 대한 훈련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센텐스가 길게 나왔을 때 그 긴 센텐스에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요약 정리를 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잘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혼자서 연습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혼자서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한국식 영어 이러면서 막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훈련 해야 되고요.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문제라는 거를 볼 때 읽은 것을 바탕으로 선지를 골라야 돼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답 같은 걸 고르게 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지문을 봤을 때 머릿속에 남아있는 희미한 정보들로 그냥 아 이게 답인 것 같은데 이렇게 고르는 거죠. 그럼 확신이 되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메인으로 훈련을 하면서 이제 파트 2에서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법 이런 게 좀 섞어지면 좋은 거예요. 사실상 저 때부터 지금까지 잘 쓰여진 글의 유형이라고 한다면 변함이 거의 없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걸 주장하거나 말하고 싶어요. 그럴 때 주제를 먼저 던지고 그거에 대한 예시를 들어주고 마지막에 결론을 때리는 굉장히 일반적인 구조 있죠. 그게 수능 영어의 한 6, 70%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느낌이 들 때 우리는 주제, 예시, 결론이 다 같은 결이기 때문에 하나의 파트만 제대로 읽어도 그리고 머릿속에다가 그 내용을 넣어놔도 그 글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훈련을 정확하게 하는 구조 파악 이것도 좀 곁들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를 때 행동 강령. 그러니까 뭐냐면 텍스트를 이제 읽었을 때 아니 이거는 영어인데 내가 분명히 봤던 건데 읽었을 때 머릿속에 하나도 안 밝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 때 보통 일반적으로 훈련이 안 된 친구들이 많이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수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어느 정도 읽혔는데 오늘 수능인데 읽는데 머릿속에 박히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런 순간 애들이 덜컥 겁이 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치고 나가야 되는지. 제가 이것도 그냥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럴 때 어떻게 치고 나가야 되냐면 훈련이 되어 있는 친구들은 그 센텐스에서 소재라고 한다면 명사죠.
그럼 명사라도 하나를 찾아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견해를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 명사를 좋은 쪽으로 얘기하는지 나쁜 쪽으로 얘기하는지 그 명사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는지 이런 느낌으로 치고 나가는 방식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훈련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정답 선지와 오답 선지 구성의 이해인데 평가원이 선지를 구성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돼 있으면 그 선지를 보고 나서 아 정반대 선지, 아 매력적인 오답, 아 단순 팩트만 나열했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쳐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파트 1이나 파트 2를 훈련시키고 고3으로 가서 이제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을 좀 확보하고 영어를 어느 정도만 하면서 따라올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준비시킬 예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도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 공부를 해 나간다면 이게 제 제자들이 보내준 거거든요. 저희 제자들이 착해서 제가 보내줘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이게 끝나면 이제 보내줘요. 그래서 보시면 4월 모의고사 68.4등급이죠. 근데 6월, 7월에 3등급 나오고요. 9월에 84.2등급, 10월에 89.2등급, 그리고 수능에서 93.1등급 이런 식으로 이쁘게 오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또 반면에 이제 원래 1등급이었던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한번 준비해봤는데 이거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6월 모의평가 요번에 본 거예요. 그래서 점수 하면은 이제 100점 하고 1등급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틀린 문항은 없죠. 그리고 저희가 준비했던 서바이벌이나 제거 고난도 N제 대비 어려웠다, 비슷했다, 쉬웠다, 비슷했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대비시키는 거는 어려운 시험을 상정해서 대비를 시키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서바이벌 대비 비슷했다, 쉬웠다, 고난도 N 대시 고난도 N 대비 비슷했다, 쉬웠다 다 이렇게 가거든요. 거의 그렇게 되고 시험 볼 때 잘했던 점 빽빽하죠. 다 읽어드리진 않을게요. 그 친구가 막 쓰는 거예요. 피드백이어서. 근데 시험 볼 때 부족했던 부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잘 모르겠음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단점이 크게 드러난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쓴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조용히 열심히 하던 친구여서 이렇게 패기가 있는 친구였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면은 애들이 보고 나서 이러는 친구들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되게 귀여운 친구죠. 자,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 저희 커리큘럼에 대한 건데요. 제가 어떤 식으로 가르칠지에 대한 거는 다 전달을 드린 것 같고요. 크게 세 파트로 준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파트 2가 가장 강점입니다. 수능에서는 독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파트 2를 되게 강점적으로 다룰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어법이랑 필수 구문을 안 다룬다는 아닙니다. 어법이랑 필수 구문은 수능에 나오는 거 그리고 내신에 나올 만한 것들을 제가 총체적으로 가르칠 예정이고요. 제가 이제 한국왕사 초창기 때는 분당에서 내신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고3으로 바꾼 사람이기 때문에 내신의 포인트 그리고 수능의 포인트를 다 알고 있거든요. 제가 내신부터 이제 재종까지 들어간 그 되게 특이한 케이스의 선생이거든요. 전체를 다 해본. 그래서 그런 부분 얘기할 거고 아까 전에 독해 얘기할 거고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나를 더 준비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추가 수업 파트 3예요. 이게 제가 영문법 사전이라 그래서 에이펙스 그래머라고 한 32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옛날에 공무원 책도 한번 출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만들 때 제가 이거 더블링으로 이제 같이 작업한 건데요. 수능 애들을 위해서 시간이 있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나는 영어를 좀 마스터하고 싶고 내신 전체에 대한 것들을 다 공부하고 싶다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있는 친구들은 수업이랑 수업 따라오는 거 외에 플러스 알파적인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제인데요. 제가 막 과제는 뭐가 들어가 있다 이런 거를 말로 설명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써드리긴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성을 하나 간단하게 알려드릴 건데요. 이게 제 교재에 있는 해설 방식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질문할 게 너무 많거나 이럴 때 그 질문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시간이고 그리고 쓰는 것도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제 해설지에는요. 이게 잘 안 보이실까 봐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통 일반적인 해설은 한글 해석, 그 다음에 해설, 그 다음에 어휘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이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지 요약, 그리고 추가 해설, 여기에 해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 해설도 하나 있고 본문에 대한 해석이 있고요. 여기 해설은 어떻게 돼 있냐면 센텐스 하나하나마다 의미를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적인 분석이 한 줄 한 줄이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선지 분석이 오지선이 있을 때 이게 왜 정답이고 이게 왜 오답인지가 하나하나 다 분석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숙제 파트에서도
제가 이제 키 분석이라고 해서 하나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지문 분석이 우선 하나 있고요. 그리고 선지 분석 및 정답 선택, 오지선이 정확하게 분석이 되고요. 그다음 정답을 고르는데 가장 핵심적인 문장이 이거다라는 걸 알려주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정답이 이거다. 이렇게 되게 논리적인 구조로 문제 하나하나가 다 설명이 되거든요. 제가 제공하는 모든 문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물론 시대인지에서 제공하는 해설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제공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힘드셨죠? 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릴 건데요. 제 지금 조교팀에 한 16명 정도가 있는데 한 페이지에 다 실기가 그래가지고 그냥 들어온 순서대로 이렇게 그냥 몇 명을 넣어줬어요. 이런 친구들이랑 이런 이제 관리를 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참고로 이 관리가 뭐 숙제 피드백, 동영상 강의, 단어 관리, 학생 관리 이런 거 당연히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막 읽어드리고 이런 관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제가 어떤 친구들이랑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제 그 관리 시스템을 짰냐면 어머님들 보시는 자료에 18, 19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거기 한번 펴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저희 조교팀 애들 지원서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교팀을 모집할 때 지원서를 쓰거든요. 그럼 거기 보시면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서울대 영문학과 너 들어와 막 이렇게 저는 하지 않거든요. 물론 저희 친구들도 아까 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되게 훌륭한 친구들이 많은데 제 수업을 듣고 어떤 걸 느꼈고 그리고 조교팀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해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 위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러니까 숙제 피드백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이제 긍정적인 영향이나 아니면 동기부여까지 좀 할 수 있는 친구들로 저희가 많이 구성이 돼 있다라고 요거 깨알 어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다가 막 수능 영어 안정적인 1등급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우리 친구들 잘 대비시켜서 참고로 저는 이런 말씀 못 드리거든요. 제가 이제 분당에서 오래 했고 앞으로도 오래 할 예정인데요. 근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4주 동안에 뭐 기적을 만들고 고3 때 공부 안 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열심히 해서 수능 영어에 대한 이해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고3 때 부담을 당연히 고3 때도 영어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그 고3 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수능 영어 강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